안녕하세요.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최근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셨나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화 산업 전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산업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18회 청주 국제 단편 영화제가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또 어떤 작품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청주 국제 단편 영화제 최준석 프로그래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젊은 영화인이 오늘 출연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 국제 단편 영화제 프로그래머 최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제에서 보통 영화 하면 이제 감독을 생각하게 되고요. 네. 또 배우를 생각하게 되고 스텝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래머 한다면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인가요? 예, 보통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영화제의 성격과 방향을 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제의 뭔가 캐치프라이즈나 아니면 저희가 슬로건처럼 그런 영화제 전체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들을 포함으로 이제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어떤 작품들을 수상하고 또 어떤 작품들을 가져올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이제 디렉팅을 하시는 분이시로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청주 국제 단편 영화제라고 한다면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청주 단편 영화제 소개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저희 청주국제 단편영화제는 2004년 그 청주시 단편영화제를 시작으로 제가 그 명맥을 이어왔고, 네. 2013년에 청주시 국제단편영화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20년 이제 김윤식 운영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제17회 청주국제단편영화제라는 어떻게 보면 국제단편영화제로서의 초석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공적으로 저희가 폐막까지 잘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저희 영화제 그때 전년도 영화제 슬로건이 점점점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슬로건과 마찬가지로 저희 영화제는 점점 더 성장하는 그런 영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작년부터 제17회부터 국제영화제였군요. 네, 맞습니다. 아, 단편 영화제가. 그리고 작년에도 프로그래머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청주 이 단편 영화제랑 관련된 일을 많이 해와서 제가 감사하게도 17회 전년도 단편 영화제 프로그래머로도 일을 했고, 또 올해 18회 청주국제 단편 영화제 프로그래머로도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청주 국제 단편 영화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으시고 또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분이신데요. 네.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렸습니다. 네. 국제 단편 영화제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이 청주에 단편 영화를 보내온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그 단편 영화제 모두 몇 작품들을 선정하게 되셨나요? 저희가 일단 들어온 출품된 영화 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정말 감사하게도 122개국 4,050편의 영화들이 들어왔습니다. 대단하네요. 4,000편이 넘었군요. 네, 작년에 2,807편이었는데 또 올해는 네. 더 많은 영화들을 출품을 해주셔서 저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저희 영화제에 어떻게 보면 위상이 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중에 국외 작품 30편과 네. 이제 국내 작품 32편을 선정을 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그 영화제 기간 내 상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외 30편, 네. 국내 32편 하면 모두 62편.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개막작, 보통 이렇게 단편 영화제를 하게 되면 네. 이제 개막작에 많은 관심이 쏠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작품을 선정하셨을까요? 일단 개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필링스루 감각을 통해서라는 이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영화상 후보에 올랐던 미국의 더그 로랜드 감독의 작품입니다. 네, 지금 보이고 있는 저 작품이죠. 네, 영화는 주인공 테릭이 시청각 장애인인 아티를 만나면서 변화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고,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저 아티 역이 실제 시청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청각 배우를 고용함으로써 이제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고요. 그래서일까요? 저희 그 감각을 통해서가 올해 작품상입니다. 지금 손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데. 네, 이제 시청각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 말로도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손에 적어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데 정말 모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영화 그리고 모두가 위로받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마지막에 그 시청각 장애인 아티가 네. 모두가 잘 될 거야라고 테릭을 위로하면서 오히려 보는 이로 하여금 모든 관객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전달해주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잘 될 거야.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전 지구인에게 네, 맞습니다. 세계인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네. 근데 아티가 실제 시청각 장애인인데 어떻게 이 연기를 저렇게 자연스럽게 했을까요? 이게 그 시청각 장애이긴 하지만 네. 배우랍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은 아니고 시청각 장애를 가진 배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청각 장애를 가진 또 배우가 있으셨군요. 네. 네, 감각을 통해서 네. 였습니다. 해외 작품도 지금 상당수 이제 이번에 많은 분들께서 보내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외 작품은 어떤 나라 작품이 많았나요? 정말 다양한 나라의 작품들이 많이 네. 있었고 어떤 영화, 어떤 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내주셨던 것 같을까요? 글쎄요. 그래도 뭐 아무래도 선진국을 많이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좀 놀랐는데요. 네. 이란 영화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요? 네, 이란 영화가 제일 많이 출품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는 인도, 브라질, 네. 이탈리아, 미국 순으로 많은 영화들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저에게 되게 우리에게 생소한 나라인 이제 르완다나 아르메니아, 엘살바도르 같은 그런 영화에서 그런 나라에서도 영화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니,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청주 국제 단편 영화제를 알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보면서 느낀 게 전 세계가 또 연결돼 있다라는 또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뭐 이전에는 뭐 우편이나 이런 걸로 영화제 제출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요즘 다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되게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영화를 또 청주를 또 홍보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해외 출품 편수가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로 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일단은 저희 영화제 자체의 그 모토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되게 저희 영화제가 성장하자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각 감독님들한테도 작년에 수상하셨거나 저희한테 영화를 보내주신 감독님들한테도 다 부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영화제에 대한 그런 홍보나 또는 영화제가 저희가 감독님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 네. 그래서 올해 또 심사위원 중에 저희 작년에 수상을 하셨던 감독님들도 있고 저희가 다시 MOU를 맺었던 이제 영화제 타 영화제한테도 또 이제 부탁을 드려서 또 저희 청주 국제 단편 영화제를 꼭 알리고자 네. 되게 많은 홍보에 노력을 들였습니다. 이게 지금 충북 국제단편 영화제가 아니라 네. 청주 국제단편 영화제예요. 그럼 뭐 루안다라든가 네. 또 아르메니아, 엘살바도르 이런 데서 청주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자, 그러면 그런 해외 출품자 가운데 네. 어떤 나라별로 특징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단편 영화라고 하면. 네, 그래서 그 나라별 특징이라기보다는 제가 단편 영화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단편 영화 예산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감독이 사는 그런 그 지역의 그런 풍경이나 그런 네. 삶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여행을 가서도 못 보는 그 나라만의 그런 풍광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사람들의 그런 일상생활이라든지 되게 문화를 네. 살아있는 그대로 저희가 접할 수 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 영화라는 게 30분 이내의 작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30분 이내의 작품으로 그 나라의 특색이라든가 네. 그 도시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이거죠. 네,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색감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그 영화의 그 느낌이 되게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뭐 특히 중동 지방에서는 또 배경이 황토색이나 그런 모래바람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오히려 그런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또 이제 골목이라든지 건물들이 많은 배경들이 나온 그런 영화들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단편 영화라는 그런 저예산이라는 특징이 그 나라의 문화를
그 또 영화에 더 잘 녹여낼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내에서 이제 출품한 단편 영화는 어떠셨나요? 이게 국내 단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그 팬데믹 상황의 그 영향인지 가족과 위로, 회복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키워드의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고요. 네. 그리고 그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결국 이겨내고 다시 화합하고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내내 굉장히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단편 영화의 주제가 역시 가족 또는 위로, 네. 힐링을 주제로 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제작이 됐군요. 네. 올해 제천 국제 단편 영화제의 주제도 여성이더라고요. 아, 이런 걸 보면 세계적으로 영화의 흐름이라든가 추세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수상된 영화들 네. 다수의 작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맞습니다. 영화들이 수상을 했습니까? 일단 그 감독상으로는 달팽이라는 영화가 네.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버스에서 잘못 내린 한 남자의 하루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같은 거리를 걷는데 이젠 완전히 같은 거리인데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삶을 살지만 어딘가는 계속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네. 그래서 달팽이는 이 같은 공간이 서로 다른 해석과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안정적인 연출과 자연주의 미학을 가진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긴 우리 아침에 출근길 항상 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거리를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느낌을 받기도 하고 네. 이 단편 영화가 바로 그런 느낌을 담아냈나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되게 저런 그 멀리서 그 배우들을 그 가까이 찍지 않고 멀리서 찍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편집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재단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을 또 전달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 얘기 같고 우리 이웃의 얘기고요. 네, 우리 주변의 이야기. 네, 김태양 감독의 달팽이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네. 버스 타고 저런 장면들 많이 연출하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다음은 촬영상을 받은 바이서클이라는 영화입니다. 김태형 감독님의 영화고요. 이 바이서클은 자신이 만든 동그란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채 살아가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과 손을 잃은 남자가 더 이상 세상과의 교류를 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소년이 장애를 가진 소년이 저 네. 남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남자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고 결국 자기를 스스로 고립한 남자는 네. 저 소년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스스로를 자신의 내면을 깨고 나오는군요. 네. 자신의 결국 이제는 자기의 내면을 깨고 나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복이 네. 주제인 영화입니다. 바이시클이 아니라 바이서클. 네. 그래서 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그 저 소년이 강가에서 발레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저 케미라이트랑 물안개랑 딱 그 조화가 정말 차혈영상을 딱 봤는데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주에 있는 듯한 느낌을 그러네요. 저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단편 영화인데 저런 장면들의 기법을 또 활용해서 신비로움을 주는군요. 네. 자, 이번에 세 번째 영화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어떤 영화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상은 그 안소희 감독 이종의 이정현 배우가 수상하였습니다. 영화 이종은 그 이종 격투기 선수인 겸수가 시합을 앞두고 스파링 상대와 연습 경기를 치르는데 상대가 어머니와 자신을 버리고 간 아버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치열한 5분의 3라운드 스파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이 결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상을 수상한 이정현 배우는 저희 드라마 그 미스터 선샤인에 출연을 해서 강렬한 눈빛으로 잘 알려진 배우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스파링하는 장면에서 폭발하는 그 겸수의 감정을 잘 표현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마지막 스파링에 같이 서 있는 느낌을 받게 했던 그런 좋은 연기여서 그래서 배우상을 수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단편 영화를 찍는 것도 네. 이름은
겸수요. 정겸수. 아버지와 아들이 맞붙는 거죠? 네, 결국 저 팔에 있는 문신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님을 확인을 하고 이제는 그런 분노가 마지막에 표출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마치 무슨 운명적인 대결인 것 같아서 너무 슬프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종 배우가 그 이정현 배우가 이종에서 정말 연기를 잘했네요. 정말 보는 저도 되게 좀 주먹을 네. 불끈 쥘 수 있게 되게 처절한 어떻게 보면 그런 격투신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단편 영화는 또 단편 영화만 하는 배우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음. 네, 사실 그 단편 영화를 좋아해서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등용문이라고 볼 수 있죠. 단편 영화에서 자신의 주연으로서 연기를 잘 하다 보면 또 네. 감독님들한테 또 장편 영화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배우분들도 단편 영화 한 편에 정말 혼신의 힘을 쏟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정현 배우는 이렇게 배우상을 또 거머쥐게 되셔서 네. 드라마에서도 활약을 많이 하셨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큰 배우로 더 성장해 나가실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단편 영화라고 하면 그저 짧은 시간의 영화이다. 이렇게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단편 영화라고 하면 저희가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이 대부분 장편 영화인데 1시간 이상 되는 영화를 장편 영화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그 시간으로 나눌 때는 60분 이상의 영화를 장편 영화라고 네. 구분을 하고 그리고 30분 미만의 영화를 단편 영화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영화를 중편 영화라고 나누기도 하는데요. 일단 뭐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독립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맞아요. 네. 단편 영화도 이제 오늘 알게 됐어요. 30분이 안 되는 네, 그러니까 네. 30분 이내의 영화. 그러니까 뭐 5분도 될 수 있고 10분도 맞습니다.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30분이면 단편 영화에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독립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독립 영화로 또 수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흥행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독립 영화라는 건 정말 어떤 것인가? 일단 독립 영화는 그 반대의 개념이 이제 상업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업적인 그런 투자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독립 자본으로,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얘기가 상업 자본에서 독립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단편 영화는 다 독립 영화로 분류가 됩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 오늘은요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렸던 청주 국제 단편 영화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그 선정된 작품들 62편이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62편의 영화를 온라인을 통해서 검색하시고 네. 직접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영화제 기간 동안은 보니까 두 곳에서 상영을 했더라고요. 네. CGV 율량점 또 한국공예관에서 상영을 했는데 네. 이게 무료로 상영이 됐더군요. 저희는 상업적 목적보다는 네. 많은 분들에게 정말 좋은 영화를 제공해 드리고 싶어서 모든 상영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일단 이제 그 한국 상영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독님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GV 행사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저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만든 감독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같이 진행이 돼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을 바로 물어볼 수 있고 네. 또 그런 소통을 하는 게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온라인 통해서 하신 건가요? 저희가 일단 예매를 받고 일단은 저희가 보통 선정한 영화의 네. 감독님들을 다 한 분 한 분 또 연락을 드려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실제 영화관에 감독님들이 같이 영화를 보고 영화가 끝나면 감독님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 다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단편 영화라는 게 감독님의 되게 주체성이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강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감독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고 단편 영화의 또 그런 매력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감독들께서 청주를 방문하신 거였군요. 네. 대단합니다. 자, 작년에 비해서 영화제 반응은 어땠어요? 뭐 작년에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단편 영화를 너무 좋고 많이 보고 싶은데 이 단편 영화가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청주에서도 단편 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상영관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한 군데는 있군요. 어디인가요?
이거 말씀드려도 아니 뭐 장소니까. 네, 그 대성 시네마라는 곳에서 비디오 뭔가 독립 영화를 계속 좀 상영을 하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많은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극장에 가서도 사실 그런 단편 영화를 사실 보기 힘들고 그 단편을 만든 감독님들도 이 영화를 극장 상영할 데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만들어 놓았는데 맞습니다. 어디 상영을 할 곳을 찾지 못하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제라는 곳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영화 감독으로서 자기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게 사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극장에 상영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영화를 제작을 하더라도 영화제 기간에 맞춰서 제작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청주에는 청주대학교의 연극영화학과가 있고 네. 영화를 전공하는 학과가 있고 또 영상도시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단편 영화가 꾸준히 상영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장소가 좀 마련돼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든 어떻게 보면 영화인들의 꿈이죠. 아. 그 단편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상영관이 운영이 된다? 네. 라고 하면 아마 단편 영화를 만든 모든 감독님들이 자기 영화도 상영하고 싶어서 이게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청주 국제 단편 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상 깊었던 영화, 수상을 뭐 꼭 한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 이런 영화들이 있다면 어떤 영화가 있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단편 영화라고 하면 되게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단편 영화가 굉장히 재밌고 네.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드릴 영화는 코미디 영화 3편을 가져왔습니다. 아, 코미디 영화요? 네. 기대되는데 한 편 한 편 보면서 그럼 설명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작품은 이 러시아의 지구 침공이라는 작품입니다. 러시아 일리아 플라우니우스 감독이랑 바샤 베브토베스 감독님의 공통 연출작이고요. 네. 이 지루한 일상을 사는 직장인 레오니드가 이 외계 침략자들로부터 이 막강한 힘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슬프게도 결국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영화고요. CG는 뭐 거의 마블사 영화나 뭐 헐리우드 영화 뺨치는데요. 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4년이 걸렸답니다. 그래요. 네. 30분 이내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요. 근데 저 후반 CG 작업만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단편 영화에 저런 CG를 넣기 쉽진 않은데 또 그런 감독님들의 열정이 이런 좋은 영화를 좀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30분이니까 더 지루하지 않게 사건 전개가 빠르게 될 것 같아요. 10분 정도 영화인데 굉장히 확실하면서도 되게 슬프면서도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분 동안요? 네, 정말 저 배우분의 희로애락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은 뭔가요? 이젠 힘을 받겠다라고 이제는 자기가 오케이를 누른 겁니다. 하지만 저렇게 이게 코미디군요. 슬픈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영화 볼게요. 이 예. 수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러시아 타이아나 아스타포바 감독의 똑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이 영화는 니콜라이라는 청년이 한 더운 여름날 수박을 사면서 벌어지는 네. 이야기입니다. 네, 저 수박이 사왔는데 자기한테 말을 겁니다. 모스보로. 오. 네, 그러면서 이제는 저 수박이 자기를 7293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농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결국 저 니콜라이가 저 수박을 자기 태어난 농장으로 데려가 줍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는데 네. 이 반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봐야 되는군요. 정말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왜? 감독님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좀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소재 자체도 굉장히 재밌고 니콜라이가 저 수박을 대하는 자세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미소를 네. 짓게 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창 이제 수박을 많이 드시고 맛있게 올여름을 드셨잖아요. 맞습니다. 야, 이 단편 영화를 아이들과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궁금해지는군요. 꼭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영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네, 마지막 작품은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일본 영화입니다. 네. 이제
요시 쿠레무라 감독의 와일드 체리라는 영화고요. 이제는 그 도전을 주저하는 이제 자칭 래퍼 요코야마와 60년대 노래로 라디오를 진행하는 토코와 사오리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선택에 기로에 있죠. 직면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자신의 선택을 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살지 말고 모든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용기를 가져라는 말을 계속 이 영화를 통해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감독. 당신의 삶을 당신이 개척하고 네. 당신이 선택하세요. 이런 네. 메시지를 주나 보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색감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러네요. 저 배우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60년대를 배경으로 한 게 맞나요? 60년대 배경이 아니라 저 라디오를 60년대 노래를 라디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코야마가 원래 랩을 못했는데 저 두 그 라디오 하시는 분들한테 그 자기 랩을 하면서 이제 끝나는 영화입니다. 네, 영화 몇 편 봤는데 단편 영화가 이런 거였구나,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보통 단편 영화 만드는 감독분들께서는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이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상업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들도 단편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팀을 꾸려서 단편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딱 특정 나이대에 이제 그 단편 영화를 만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생기면 단편 영화를 찍습니다. 네. 근데 앞서 처음에 이제 보여주셨던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수년 동안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 왜 저렇게 수년 동안을 찍을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전 들기도 했어요. 정말 개인의 만족과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감독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고요. 그리고 네. 꼭 이야기를 어찌 보면 영화 전공이기 때문에 노래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음악가들이 저희는 영화를 통해서 또 이 세상에 외치는 한마디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제에 이제 4,000편의 영화가 와서 선정된 작품이 62편. 그러면 그 4,000편을 다 보신 건가요? 다 봤습니다. 다 보셨어요? 네, 대단하네요. 저희가 선정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서 네. 제가 다 보진 않고 서로 이제는 각자 이제 할당량을 봤는데 제가 800~900편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 며칠 동안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정말 잠도 안 자고 계속 영화를 선별을 해야 돼서 4,050편이지 사실 말이 4,050편이지 네.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이 출품을 했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대충 볼 수도 없고 정말 한 작품 한 작품씩 소중하게 보다 보니까 막 잠을 자는데도 영화를 보는 꿈을 꾸기도 하고 제가 영화를 전공하지만 정말 좋아하고 전공을 하지만 한동안 영화가 보기 조금 꺼려질 정도로 오랜 노력과 시간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내년에는 더 많은 작품들이 출품될 것 같은데. 영화제가 성장하는 만큼 저도 성장하기 때문에 네. 자신이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이벤트를 준비하고 네. 내년 영화제를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영화제가 아직은 그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런 경험들과 노하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이 함께 한다면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 내노라 하는 그런 단편 영화제 중 하나로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단편 영화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렇게 좋은 작품들이 있는지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요. 오늘 선정해 주신 작품들을 몇 작품 보다 보니까 이게 단편 영화의 매력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영화는 뭐 선을 계속 긋는 영화가 있었다면서요? 네. 어떤 영화인가요? 제일 긴 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실험 영화 섹션의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벨라루스에서 출품을 한 영화인데 정말 처음에 그 A4 용지 종이 한 장에서 선이 시작이 됩니다. 네. 시작이 돼서 그 책상을 내려가고 집 밖을 나서서 계속 땅을 통해서 배경이 계속 바뀌면서 이 뭐 밀림도 지나가고 사막도 지나가고 도시도 지나가고 그래서 이 연필과 손만 계속 나옵니다. 5분 동안. 5분 동안요? 예.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는 다시 그 A4 처음 시작됐던 그 선으로 돌아오면서 이 선이 완성되면서 영화가 끝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류의 실험 영화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단편 영화의 매력이지 않나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영관을 만나기 어려워서 단편 영화를 제작하고도 어디서 볼 곳이 없어서 또 그 보일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영화인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신가요? 뭐 일단 영화라는 게 사실 극장에서 상영되고 관객들이 영화를 봐야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젠 그 상영관에서 상영을 하지 못하는 건 사실 좀 많이 슬픕니다. 저도 같이 영화를 하는 입장에서 슬프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 영화제를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네.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영화도 어느 영화제에 가서 또 상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작품 한 작품 정말 그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그리고 서운하지 않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그 영화를 이제 찍는다는 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작업이거든요. 네. 전공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관심을 갖고 어디에선가 뭐 정보를 습득하고 교육을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어떤가요? 일단 특히 단편 영화는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를 생각을 하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문제는 전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되게 굉장히 카메라가 좋은 핸드폰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찍어보고 담아보고 또 그거에 대해 혼자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굳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네. 자기 생각이 확실히 담기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단편 영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전공이나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할까 또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많은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쌓여서 더 좋은 그런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 단편 영화를 만든다는 거, 이 영화를 찍는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를 좀 바라보게 되는 역할을 하면서 네. 어떤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보통 어떤 사안에서 나로부터 나와가지고 나를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영화는 계속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지금 내가 이 장면을 영화로 찍고 있다면?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네. 그렇게 치유의 시간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실제로 저와 같이 일을 했던 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 이제 가족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부모님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네. 그 영화를 만들고 부모님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게 사이가 좋아졌다라는 그런 비화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감독들한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수시 상영관이 생길 수 있다면 네. 이런 점들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거 좀 짚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수시 상영관이 있다면 일단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찍은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화 감독님들이 되게 좋은 점 하나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단편 영화를 좋아하고 되게 즐기고자 하는 그런 시민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류의 사람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객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영화들을 왜 더 많이 상영 안 하냐.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도 그 한정된 예산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영화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더 많은 상영관을 만들지 못한 건 사실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많이 이제 수시 상영관이 생기면 항상 영화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런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생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 수시 상영관이 항상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18회 청주 국제단편 영화제가 열리는 청주인데 네, 맞습니다. 단편 영화 수시 상영관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랍니다. 어느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가지고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24일을 끝으로 폐막을 했는데 이제 아직 완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직접 오셔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온라인 상영관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제 전용 플랫폼 온피프N에서 이제 9월 3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상영이 진행이 되니까 혹시라도 시간이나 이런 거리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좋은 영화들 많으니까 꼭 네.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9월 3일부터 8일까지 청주국제단편영화제라고 검색하셔도 괜찮을까요? 온피프N이라고 네. 검색을 하시는 게 좋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온피프N을 검색을 하시면 제가 거기 영화제에 딱 정면이 나오니까 꼭 와서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네. 정말 좋습니다. 오늘 아마 맛보기로 보셨던 영화들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단편 영화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었고요. 또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한 작품에 몰입하는 감독들의 이야기도 듣고 나니까 영화가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프로그래머로서 많은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영화 많이 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 활동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저희 청주국제단편영화제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좋은 영화들을 많이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와서 이제 시민분들 또는 관객분들이 많이 즐겨주시는 게 오히려 저희한테도 큰 기쁨이고 또 저희 영화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18회 청주국제단편영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9월 3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검색하시고 단편 영화들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무려 4,000편이 넘는 영화가 출품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쑥쑥 성장해 나가는 청주국제단편영화제. 앞으로는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지 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편 영화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고요. 영화 한 편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